서울디지털대학교 스포츠학과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 커리어 판도를 바꾸는 단 하나의 선택이라고 정해봤는데요. 다양한 학위 취득과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노하우들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저는 차일과학대학교에서 의학과를 졸업하여 통합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요. 학부는 경희대 스포츠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현재는 헬스케어 웨이브와 예방의학사의 대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다양한 진로의 학생들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러한 학위 외에도 학사가 12가지나 됩니다. 이렇게 학위가 많아지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서울디지털대학교는 저의 또 다른 모교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2배, 3배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공유를 드리고자 이렇게 특강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재직 중인 스포츠학과에서는 스포츠 관련된 국가 자격증들을 취득하실 수 있고 건강과 스포츠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우시게 됩니다. 저 또한 첫 번째 학사 과정이 경희대학교 스포츠의학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스포츠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카테고리로 확장을 하고자 뷰티 헬스케어를 공부를 하였고요. 그래서 미용사 종합면허도 있고 체형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에스테틱 샵과 필라테스 PT샵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평생교육학을 공부를 하여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오프라인,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도 하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처음에 시작은 자녀가 생기면서부터 자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아동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제가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아동학사와 상담심리학사를 취득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평생교육 시대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최적화된 모델이 사이버대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들이 너무 즐거워져서 노인복지학사, 사회복지학사도 취득을 하고 보건의료행정이나 산업안전공학까지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 현재 트렌드를 기반으로 함께 설명을 해드리면서 왜 인간공학 기사라든지 근골격계 예방관리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고령화와 산업화로 인해 바뀌어가는 이 시장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속해 있는 스포츠 학과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스포츠 관련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생활스포츠 지도사 1급부터 해서 전문 스포츠 지도사, 노인 스포츠 지도사,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를 모두 가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교과목들이 뼈대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오프라인 특강 등을 통해서 생체를 취득하시는 데 필요한 구술실기 등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고 이 외에 다양한 교과목에 연계되는 실기를 도와드리기 위한 특강들을 함께 교육을 해주시고 계신 교수님들이 매 학기 진행을 하고 있으니 학업을 하시면서 다들 바쁘시겠지만 꼭 참여를 하셔서 보다 많은 배움의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 자격증들이 종류가 매우 많죠. 이렇게 1급, 2급 두 가지 종류로 또 되어 있고 전문가 생활로도 나뉘고 요즘은 이 장애인 스포츠 쪽이 매우 활발하게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 스포츠 경영 관리사라든지 건강운동관리사라든지 시장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노디기리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런 나노디기리와 함께 노인 스포츠 지도사를 취득하셔서 전문성을 높이시는 방법도 있고,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미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동학을 함께 한다면 보다 현장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타이틀을 복수전공이나 학점 취득이라고 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뒤에 예시들과 함께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이러한 자격증 안내사항들은 학과 홈페이지에도 자세하게 안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특강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핵심 내용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이 자료들은 공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니 하나하나 읽거나 하진 않고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슬라이드로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운동관리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스포츠학과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여기에 뼈대가 되는 필기시험 과목과 구슬시험 과목들이 존재하죠. 기능예보학 과목들, 이러한 과목들은 뷰티학과나 산업안전학과 또는 보건의료 쪽에서도 모두 필요한 해부학을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운동생리학도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나 이런 데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학습하시는 데는 운동생리학을 공부하시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겠죠. 그 외에 요즘 사람들이 심리학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저 또한 서울디지털대학교의 상담심리학과를 복수 전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스포츠를 하다 보면 제가 주로 원래 가르치는 교과목들은 운동 손상이나 재활 파트를 가르치고 있지만 분명히 측정 결과나 이런 부분에서 다 나은 것 같은데 선수들이 퍼포먼스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왜 그러냐 보면 트라우마라고 하죠. 다쳤던 경험에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 상황에서의 다양한 심리학적인 것들을 공부를 해본 결과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심리학을 공부를 했더니 지금은 스포츠 심리학을 가르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더 깊고 다양한 예시들을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학문적 기반을 다졌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병태생리학 같은 경우도 다양한 질환자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이나 노인복지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수강을 해 보신다라면 앞으로 질환자분들을 케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5세 노인들 중에서 통계를 기반으로 설명해 드리면 요즘은 무병장수라는 말이 사라져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려 90% 이상이 하나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2개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73%나 된다고 합니다. 3개 이상이 51%라고 하고요. 이러한 질병관리청의 통계를 봤을 때 어떤가요? 무병장수는 오히려 본인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방심하고 있기 때문에 급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병태생리학이나 운동상해나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했다라면 또 응급처치라든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면 단순하게 학위 취득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한 지식들이 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꼭 전문 엘리트 선수분들보다 많은 게 바로 생활체육 인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수들이야 전문적인 관리를 받고 있지만 생활체육인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다양한 운동 손상에 노출이 된 상태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교과목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구성되어 있는 교과목만 잘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이런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과목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전공들의 교과목을 함께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특강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즘 가장 뜨는 학과 중에 하나가 바로 산업안전공학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저는 운동 전문가이자 제가 운영하는 헬스케어 웨이브라는 회사는 기업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EAP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사람들은 생체나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만 가지고 스포츠 현장에서 활동을 할 때 이러한 전공을 하시게 되면 인간공학 기사라는 국가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을 하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셔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 파트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더욱 유리하신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교과목 자체도 그냥 수강을 해 보시면 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이해도 빠르실 것 같고요. 병태생리학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 산업 쪽으로 진출을 하시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법이 생기면서부터 시장이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 삼성 근골격 재활센터가 초기에 생겼을 때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근무를 해봤을 때 매장이 3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해외 지사까지 해서 무려 8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아졌죠. 쿠팡 헬스케어도 생기고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대기업들에는 이미 수많은 근골격계 예방 부서들과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미래가 밝은, 그런데 그곳에서 단순하게 근골격계에 대한 지식만 알려주는 곳이 아니라 대부분 운동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제가 개발에 참여했던 운동 프로그램들이 목 튼튼반, 어깨 튼튼반, 허리 튼튼반이라고 해서 출근 시간 전 20분, 점심시간에 20분씩 2타임, 퇴근 시간에 20분씩 2타임 운영해서 직장인 분들이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짧게 참여하지만 본인들의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프로그램들을 회사 내에서 운영을 해서 매우 인기가 있었기도 하고, 현재도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디벨롭해서 다양한 기관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런 EAP라는 서비스의 주요 동향과 전망을 이해하신다라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바로 복수 전공을 신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 IMF 이후에 사회심리적 서비스 욕구가 커졌습니다. 선진 기업 복지, 이런 복지 제도가 어디가 더 잘 돼 있더라 하면서 EAP가 대두가 되었는데요. 국내에는 초기에는 심리 상담 서비스 기반으로 시작해서 교육이나 워크숍 중심으로 근로자의 멘탈 건강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해외에서 정신 건강을 똑같이 하던 거를 모티베이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건데요. 여기서 더 발전하게 됩니다. 종합적인 신체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매우 다양한 근로자 지원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근로자들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로 인해 회사에서 생산율도 떨어지고 근로자 자체의 비용도 증가를 하고 결근율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이러한 간접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건강이 곧 기업 경쟁력이다 라고 해서 직장인 대상 이런 서비스들이 강조가 되기 시작하였고요. 사회경제적인 효과를 확인한 다양한 시범 사업과 관련 연구들이 진행됩니다. 한 가지 예시로 제가 여기에 넣어본 게 1년간 이런 프로그램을 했더니 결근율도 2.61이 감소하고 스트레스도 25%나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저 또한 지금 이 회사를 만든 지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3,000명 이상의 전문가분들을 현장에 파견을 해서 전국에 있는 법무부에 속하는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검찰청 등에도 다 가보고 외교부를 통해서 해외 공관들도 가보고 시설관리공단이나 다양한 관공서나 중소기업, 외교타운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관들에 파견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들은 앞으로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EAP 서비스는 상담을 잘 해야 되니까 심리교육도 해야 되고 하니까 상담 심리학이나 평생교육을 함께 공부하신 분들이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활지원 서비스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회복지학과나 노인복지학과에서 많이 배우는 내용이죠. 저 또한 이러한 EAP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서 점점점 저에게 요구하는 기관들이 다양해지고 가보다 보니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의학복지사 자격증까지 다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취득해서 제가 그 일을 한다라기보단 그와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게 되면서 보다 다른 경쟁자 분들보다 신뢰를 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서비스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라면 첫 번째로 전공을 선택하신 것 이외에도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서울디지털대학교도 복수 전공까지 해서 이미 한번 졸업을 했지만 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생활지원 서비스가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 모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이제는 건강증진이라는 파트에서 웰리스라는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웰빙도 여기에 속하는 단어인 건 아실 것 같고요. 이러한 작업이나 직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산업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학교에서는 학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그런 학과를 넘나들며 얼마든지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이런 풀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수강 신청하실 때도 이 점을 꼭 참고해서 하시면 더 효과적이실 것 같고요. 기존의 이러한 시스템들은 의료와 디지털 기술까지도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일상관리를 통한 질병을 예방이나 건강증진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다른 타 대학과 달리 서울디지털대학교의 특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시니어 스포츠와 헬스케어 같은 교과목만 봐도 다른 대학과는 차별화된 최신 트렌드를 많이 반영을 해서 AI 활용법부터 해서 디지털 기술 활용 방법,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다 융합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극대화하는 방법들을 잘 이해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학습을 하고 전문가로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사업을 하시던가 융복합된 모델을 많이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EAP의 발전 단계도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지 더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흔히 첫 번째 단계가 건강검진을 통한 이런 것들은 이미 직장인들이시거나 아니어도 대부분 의무적으로 받고 있죠. 근데 일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가 돼야 이러한 서비스 이상의 서비스가 있지 대부분은 이 1단계입니다. 이런 2단계 정도가 되려면 이 EAP가 도입이 돼야 되고요. 과거에는 대기업만 했다면 이제는 500인 이상이었다가 법이 점점 개정이 되면서 300인 이상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법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영역이니 지금 학습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업을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단계까지도 이해를 하셔야 이에 맞춤형으로 진로를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신체와 정신과 사회는 WHO에서도 이 세 가지 영역이 모두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건강 경영 관리 체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무실에서 근로자의 직업병이 자꾸 문제다라고 해서 흔히 근골격계 질환은 날로 높아지는데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신 분이 스포츠를 하면 당연히 운동상해도 더 높아지겠죠. 또 이렇게 몸이 아파지면 병원을 많이 이용하게 될 거고 그럼 보건의료 관련된 문제점과 그 외에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인체공학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작업 환경의 개선 없이는 재발 가능이 높아진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공학 기사라는 자격증이 이러한 작업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른 규정이 되는지에 대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자동차 회사에서도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우대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를 들면 시트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편한 의자에 앉아서 운전을 해야 승차감이 더 좋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치료 중심의 의학에서 요즘은 예방 중심의 의학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흔히 인체공학적 디자인 키보드를 개발한다든지 인체공학적 의자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부분까지도 두 가지를 함께 공부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경쟁력을 갖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병. 제가 요즘 노인체육이나 노인건강론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로 그 교육을 받는 대상자분들이 사회복지사분들과 요양보호사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다양한 노인분들을 케어하시면서 신체적으로 활동을 꽤 많이 하시죠. 근데 다른 사람을 케어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체격이 큰 사람, 거기다가 거동이 불편하고 다양한 질병으로 관절의 경직이 심한 사람들을 케어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근골격계 질환에 오히려 남을 도와주다 내가 오히려 병을 얻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지식만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이러한 특강을 통해서 지식을 지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얻으시는 걸 기대하며 이렇게 특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실제 사례도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건 실제 제가 운영을 이지웰리스와 함께 참여를 해서 운영을 했던 프로그램의 예시입니다. 공무원분들을 찾아가서 심신을 케어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프로그램명은 찾아가는 심신 케어입니다. 그래서 상담사분이 함께 가셔서 스트레스를 진단하거나 상담해 주시고 저는 피지컬 관리라 그래서 이런 심신의 피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간단한 컨디셔닝과 스트레칭, 교정 운동들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52개 기관과 62회라는 운영 횟수 보이시나요? 실제 이거는 한 기관에 속한 그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이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만 해도 49개 구가 있으니까 49개 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가면 5명이 팀으로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가서 하는 업무들이 뭐가 있냐 살펴보면 자세 체형을 평가합니다. 어플을 활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하기도 하고요. 근막이완 프로그램을 해드리기도 하고 패시브 스트레칭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 외에 셀프로 할 수 있는 케어나 자세 교정 운동을 단체로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잘 하려면 한 팀이 되셔야 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많은 회사들 중에서 제가 선택받은 경쟁력 중에 하나라는 바로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이런 이지웰리스라는 회사에서 저를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흔히 상담사분이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하는지를 알아야 이러한 상담을 받고 오신 분들을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릴레이로 케어를 해드리는 거고, 이러한 서비스 외에도 흔히 마음 힐링 부스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왜냐,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그 많은 인원이 동시에 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한 체험존 같은 것도 운영을 할 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운영을 하려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개를 잘 해줘야 보다 많은 참여도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학교를 다니시는 여러분들조차도 학과가 이렇게 많았나 싶을 수도 있고, 아, 이렇게 조합을 하면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드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저희는 그래서 경찰대학교에 가서도 하고 다양한 경기장, 그리고 시에서 했던 체육대회 이런 데 가서도 저희 특강을 함께들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촬영장에도 파견을 가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죠. 이런 전담팀이 있다는 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조합을 한번 알려드리면 보건의료행정 전공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공부를 하시면 보건교육사 3, 2, 1급이 있고요. 이외에 위생사나 산림치유 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함께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건강을 넘어 이제 뭐라 그랬죠? 웰리스 전문가. 그래서 저 또한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보건의료행정을 공부를 하는데, 제가 나라라 정형외과와 함께 대외협력 실장으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주로 스포츠 재활 파트를 담당하지만 전체적인 병원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던 건데,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알지 못했던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매우 많이 얻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건교육사가 바로 개인이나 집단 산업체에서 보건교육을 담당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건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를 하는, 그래서 보건의료행정과 산업안전을 같이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 특강을 준비하다 보니 학사 12개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도 또 입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위생사 같은 것들도 흔히 요즘은 청결한 환경, 그리고 감염 예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해당하는 거고요. 산림치유지도사, 이런 자격증이 치유의 숲 혹시 아시나요? 자연휴양림? 저는 제가 제 소개에서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제 석사 전공이 두 가지입니다. 스포츠 헬스케어 석사와 휴양의학 석사라고 해서 메디컬 웰리스 스파 전공이었는데요. 이러한 운동, 재활, 영양, 휴식 중에 휴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했던 영역이 바로 휴양의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건강 파트에서 웰리스로 보다 나아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함께 공부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당연히 민간 자격이나 이
SDO 자체에서도 수료증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이러한 자격 과정들이 무조건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보건교육사 같은 경우에는 필수 과목 5가지와 선택 과목 2가지만 들으셔도 복수 전공을 하지 않아도 시험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학년이 진행이 되신 분이셔서 이 특강을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남은 학점이 별로 없어서 나는 저러한 자격증을 못 따는 건 아니야 싶으신 분들은 과목 이수만 해도 조건을 맞춰주는 것들이 있으니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러한 자격 기준이나 요건 등은 이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라는 곳에 제가 그래서 출처를 남겨두었죠. 보시면 더 상세하게 나와 있고 거기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이 평가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목들 보시면 총 9과목과 22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데 이걸 다 해야 되는 건 이제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런데 이러한 과목들이 서울디지털대학교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과에 다 있는 게 아니라 공통 선택 과목 이런 걸로 잡아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계산만 해보시면 충분히 다양한 다전공을 하시면서 전문성도 높이면서 자격 취득 요건까지도 만드실 수 있으시니까요. 각 학과별로 어떠한 교과목이 1학기와 2학기 때 개설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씩 교과 과정들이 개편되면서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꼭 미리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이러한 EAP나 이런 웰니스 산업들이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서울숲에서 운영을 했던 시니어 어벤져스라는 팀으로 꽃길만 걸어요 성수도시재생축제에 참여를 했던 사진을 넣었는데요. 시니어 맞춤 운동 클래스도 하면서 함께 건강의료 파트에 대한 측정평가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는 걸 했었습니다. 이외에 우측 사진을 보시면 강원 웰니스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했던 교육과정입니다. 국가에서 지자체 사업으로 관광공사와 함께 했고요. 각 시도별로 다 진행이 됐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의 한 절반 정도를 특강 강사로 함께 참여를 했었고 제천이나 이런 데서는 뭐 한방이 컨셉이었기 때문에 이 한방과 관련된 내용들을 접목해서 알려드리기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것들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대는 이미 다 많이 구축이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단순하게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학업을 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건강부스로 피지컬을 테스트하기도 했지만 이건 당화혈색소를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니어 케어 하는 요양보호 관련된 의료기기 회사들과 함께 부스를 만들어서 운동건강복지팀이 한꺼번에 팀을 만들었다 그래서 시니어 어벤져스라고 이름을 지었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러한 행사 참여나 이런 것들도 학우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고 계셔서 많은 힘이 되고 있고 학교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요양복지사도 취득을 하게 된 건데요. 흔히 덕분에 요즘은 수도학원에서 다양한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이 사회복지사의 요양복지사분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케어에 대해서도 강의를 한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스포츠 지도사의 구술 심사위원이기도 하고, 다양한 연수 기관에서 을지대나 경희대, 중앙대 등에서 생체 연수 교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추가적으로 이런 자격증을 계속 따는 이유는 이 자격증 자체의 의미보다는 나의 전문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한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디지털대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어떠한 예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예시들을 보시면 노인 운동재활 복지 케어 전문가라고 이름을 제가 지어봤습니다. 저의 앞으로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단순하게 노인 운동을 잘 가르쳐요. 이거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사회복지기관에 운동을 가르치러 갔을 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국가대표 선수, 실업팀 프로 선수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르신들 가르치는 게 훨씬 어려웠고요. 또 환경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시설도 운동재활시설이 거의 없고 어르신들의 피지컬적인 문제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러한 산업을 충분히 이해하였기 때문에 환경에 맞춤형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운동 전문가가 파견이 어렵다라면 요양복지사나 사회복지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이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 함께 공부를 하셔서 노인 운동재활 복지 케어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과 간 융합을 통해서 나노 디그리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타이틀은 액티브 시니어 전문가 양성입니다. 사회복지학과의 노인복지론을 기반으로 노년학, 시니어 뷰티케어, 패션 스타일링,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시니어 스포츠와 헬스케어 이 5과목을 이수하시면 졸업하실 때 액티브 시니어 과정을 이수하셨다라는 디지털 배지가 함께 발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나는 노인 지도자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스포츠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화된 기본기가 탄탄한데 주특기까지 있으면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그래서 이런 매력적인 전문가분들을 많이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전공으로 하시고 다양한 복수전공을 하실 때 어떻게 학업을 하셔야 되는지 예시들도 학교 홈페이지에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참고하셔서 다양한 루틴들을 만들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운동 전문가와 뷰티 헬스케어 전문가 이 조합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저 또한 이렇게 미용사 종합 면허증이 있는데요. 이러한 미용 파트엔 체형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교육이사로도 있는 PTR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만나는 곳 PTR라고 이렇게 광고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현대의 건강을 케어해 주는 곳이다 라고 해서 이너 뷰티와 웰리스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 센터장님은 카이로프랙틱 닥터시고요. 물리치료사 2분과 뷰티 에스테티션이라고 하죠. 2분이 함께 근무를 해서 총 5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주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이 케어를 해주면서 또 전문 운동선수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체형을 관리한다는 컨셉이기 때문에 운동을 전공하신 분들도 이러한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많이 창업들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이런 윈백 같은 것들도 의료기기 모델만 있었지만 이제는 미용기기 모델로 나오면서 다양한 샵에서도 미용기기이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카 테라피 같은 것들이 가능해졌고 이런 컨디셔닝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운동과 같이 운영을 하시는 매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디지털대학교에도 두 가지 과가 다 있으니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건강하지 않은데 예쁠 수 있을까요? 예쁜 사람이 아프다? 의미가 있을까요? 조삼모사 같은 말장난 같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함께 가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한 사례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평생교육 전문가입니다. 저 또한 이렇게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특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체육교육과를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니 교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는데 강의를 보다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평생교육학을 전공하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이런 평생교육의 의미와 사이버대학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학습자로서 또는 학생으로서도 다녀봤기 때문에 시스템이 어떻고 어떠한 점이 좋고 아쉬운지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에서도 저를 찾아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흔히 실제 제가 광진구에서 매 분기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예시입니다. 마사지볼을 활용한 셀프 피지컬 케어라고 해서 건강관리 마사지 강좌에서 남서울 평생교육원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제가 앞서 설명했던 EAP 프로그램이나 이런 보건의료적인 내용이 다 녹아져 있죠. 심지어 서울시 교육청과도 다양한 고등학교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를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하도 다양한 곳들에서 활동을 하니까 직업이 여러 가지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막상 다 뿌리는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건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그저 활동 영역이 넓을 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 영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특강을 준비해 보았고요. 이러한 강의 내용들의 예시를 보면 거북목이나 라운드숄더 체형 불균형 교정도 있고 오십견이나 이런 충돌증후군, 오다리, X다리, 무릎 통증의 족저근막염 관리 방법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학교에 스포츠 마사지와 테이핑 강의도 있고 트레이닝과 운동상의 과목도 있고 체형관리 수업도 있고 근골격계 수업도 있고 없는 게 없죠. 여러분들도 학교 수업만 잘 수강하시고 오프라인 특강만 한두 번만 잘 들으셔도 여러분들의 지역과 필드에서 얼마든지 제가 했던 이런 프로그램보다 더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특강을 듣고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다 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성심성의껏 더 알려드리고요. 이외에도 테이핑, 셀프로 요즘 특히나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도 자전거 동호인들 100분을 모시고 함께 하기도 했었고요. 기업에서도 요즘은 스스로 테이핑하는 방법 이런 것들 많이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병원에서 함께 근무를 하긴 하지만 가깝고도 먼 존재죠. 왜냐하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시로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해진 영역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운동 전문가분 중에서도 저는 앞으로 이 유소년 시장이 매우 중요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디지털대학교 이 아동학사와 상담심리학사를 취득했었다고 하는데 벌써 23년도니까 졸업한 지 꽤 된 것 같은데요. 흔히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를 공부하면서는 스포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지만 유소년에 대한 이해가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아들, 딸 두 자녀를 키우지만 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그 과정에서 아동학을 공부하였고 장애아동의 이해부터 아동발달 이런 내용들을 공부한 덕분에 운동발달 바우처도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이러한 다양한 유소년 기관에서도 자문위원과 교육 강사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육교사분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바른 자세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꼭 아동학과를 나오면 보육교사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소년 전문가로서 얼마든지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을 제가 전공들과 함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학위증에 전공과 복수 전공 등이 함께 표기되고 나노디그리도 추가적으로 표기를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포츠학과에서는 스포츠재활 운동지도사와 같은 다양한 총장명의 자격과정들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전문성을 높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커리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특강을 통해서 학위 취득과 자격증 취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